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스넬 1차전, 야마모토 2차전을 일찌감치 발표한 가운데 토론토도 1차전 선발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토는 에이스 가즈먼 대신 신인 트레이 이세비지를 선발로 냅니다. 22세 88일의 이세비지는 이로써 1947년 랄프 브랑카에 이어 월드시리즈 1차전 최연소 2위 선발 투수가 됐습니다. 하위 싱글-A에서 시즌을 시작해 상위 싱글-A, 더블-A, 트리플-A를 거쳐 9월 15일에 데뷔한 이세비지가 지금까지 던진 이닝은 정규 시즌 14이닝과 PS 15이닝으로 도합 29이닝에 불과합니다. 토론토는 PS 3경기에서 2.12를 기록한 가즈먼이 이틀을 쉬고 ALCS 7차전에 등판해 19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이날은 등판하지 않았더라도 불펜 피칭을 소화하는 날이었고 3일을 쉬고 1차전에 등판할 수 있었지만 토론토는 4일을 쉰 이세비지를 1차전에 내보냄으로써 가즈먼에게도 4일의 휴식을 줬습니다. 토론토는 이세비지가 충분한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면 배싯을 뒤에 붙일 계획입니다. 내일 열리는 1차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월드시리즈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은 64%가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코리 시거의 9회 말 동점 홈런과 아돌리스 가르시아의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한 2023년 텍사스와 프리먼의 월드시리즈 최초 끝내기 말로 홈런으로 승리한 지난해 다저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차전의 결과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전 홈팀인 토론토가 절대적인 언더독이기 때문입니다. 디 애슬레틱 기자투표는 다저스 80대 토론토 20이고 ESPN이 단장, 감독, 코치, 스카우트 등 19명의 업계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다저스 18대 토론토 1이었습니다. 토론토는 양키스와 대결에서도 9대 91이라는 예상을 박살낸 적이 있지만 이번 상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토론토가 1차전을 패하면 일방적인 시리즈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S에 참가한 12팀 중 불펜이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였던 다저스는 선발 야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정규 시즌에서 선발이 이닝의 54%를 책임졌는데 PS 들어서는 70%입니다. 반면 지난해 PS 때는 42%였고 올해도 다저스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선발이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선발 투수였지만 불펜으로 나오는 사사키와 슈엔을 포함하면 선발 출신의 이닝 소화가 86%에 달합니다. 불펜의 불안함을 선발로 메운다는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당 실점이 2.8에 불과한 다저스는 첫 PS 10경기에서 기록한 선발 ERA가 역대 3위, POPS는 1위에 해당됩니다. 선발 투수들은 39.4%의 헛스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정규 시즌에 대입하면 스코볼 등을 넘어서는 규정 이닝 1위에 해당됩니다. 10경기에서 7승 1패, 1.40인 다저스 선발진은 그 자체로 사이영 투수라 할 수 있습니다. 미러키는 정규 시즌 득점이 양키스와 다저스 다음으로 많은 팀이었지만 다저스와 4경기에서 모두 1득점에 그쳤습니다. 미러키가 기록한 팀 타율 1할 1푼 8리는 3경기 이상 시리즈 역대 최악의 기록에 해당됩니다. 1차전 선발 매치업도 일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가을에 강했던 스넬은 3경기에서 3승 0.86을 기록하는 절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6.0마일, 96.5마일, 96.1마일로 구속도 시즌 평균보다 좋았지만 체인지업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스넬은 체인지업 구사율을 정규 시즌 24%에서 32%로 높였는데 헛스윙률은 44%에서 66%가 됐습니다. 심지어 NLCS 1차전에서는 우타자를 상대로 56.5%의 체인지업을 뿌렸습니다. 스넬이 8이닝 동안 24타자를 상대한 그 경기에서 미러키 팻 머피 감독은 지난 10년간 상대한 투수 중 가장 압도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스넬을 상대한 프랑코나 감독은 체인지업의 속도 조절이 너무 뛰어나다. 게다가 97마일을 던질 수 있다고 했고 로버츠 감독은 스넬이 체인지업 안에서 체인지업을 조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리먼은 스넬이 3가지 구속의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는데 타자들에게는 3가지 구종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넬은 추리오를 상대한 타석에서 79마일 체인지업으로
체인지업으로 파울을 만들고 87마일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체인지업의 속도 조절이 달인의 경지에 올랐음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토론토 타자들은 체인지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스넬은 체인지업이 읽힌다 싶으면 커브와 슬라이더를 던질 수 있는 투수입니다. 스넬은 이번 PS에서 22타수 2피안타 11K인 체인지업이 선봉을 맡고 있지만 커브와 슬라이더도 21타수 무피안타 12K를 기록 중입니다. 광거는 2023년 후반기 이후로 밸런스가 흔들리는 일이 크게 줄어든 스넬이 오랜만에 알동팀을 상대하는 이번 경기에서도 재구 불안이라는 고질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PS에서 4경기 연속으로 잘 던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토론토의 이세비지 선택은 도박이자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월드시리즈 1차전에 데뷔한 지 한 달이 약간 지난 투수를 등판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세비지는 DS 2차전에서 5.1이닝 11K 노히트라는 충격적인 피칭으로 토론토의 PS 탈삼진 신기록과 PS CK 최연소 2위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최연소 1위는 발렌수엘라입니다. 그 경기에서 이세비지를 처음 만난 양키스 타자들은 스플리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세비지의 스플리터가 움직임과 구속이 평범하거나 오히려 평균 이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세비지의 스플리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93cm의 장신인 이세비지는 익스텐션을 극도로 줄이는 대신 63도의 팔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216cm의 릴리스 높이는 벌렌더와 조나텅 다음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회전효율이 99%에 달해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난 포심으로 존의 상단을 공격하기 때문에 포심과 스플리터의 완벽한 수직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스 히메네스는 뒤에서 수비를 하고 있다 보면 포심과 스플리터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노세리스에 따르면 이세비지가 던지는 스플리터는 회전축과 회전 방향이 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타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고 특히 좌타자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세비지는 포심 스플리터와 함께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는데 슬라이더 또한 독특합니다. 보통의 슬라이더는 투수의 글러브 사이드로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공인 반면 이세비지의 슬라이더는 암사이드로 휘는 특이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월드시리즈에서 하얗게 불태웠던 호세 르클럭이 서클 체인지업과 함께 컷 체인지라 불린 체인지업 같은 슬라이더를 던져 타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타자들의 대처입니다. 시애틀도 ALCS 2차전에서 이세비지를 만나긴 처음이었지만 스플리터 스윙을 2개밖에 하지 않았고 이세비지는 4이닝 5실점에 그쳤습니다. 이세비지는 6차전에서 다시 10개의 스플리터 스윙을 만들고 5.2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냈지만 3이닝 연속 병살타가 아니었다면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스넬은 타자의 분석에 읽히면 플랜 B, 플랜 C를 가동할 수 있는 투수라면 이세비지는 그런 경험과 구종의 다양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토론토는 스넬의 체인지업에 대해, 다저스는 이세비지의 스플리터에 대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관건은 누가 그 분석을 이겨냈느냐, 분석을 이겨낼 수 있는 공을 던지느냐입니다. 그럼 저는 1차전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